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쯤 되시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죽음아 기억하라는 말이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니까 잘 살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내 와이프가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크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제 운명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강의를 할 때 저는 어디서든 잘 보여요. 제가 정말 이렇게 확대돼 보인대요. 실제로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뽀샵한 줄 알아요. 이렇게 증폭시킨 줄 아는데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하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어제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미래에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즐긴다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제일 잘 살 방법만 생각하면 내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고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나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억울해서 눈을 뜨고 자거나 손을 움켜쥐고 죽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후회가 많이 될 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후회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즐기는데 제가 생각하는 즐기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합산값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게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즐겁지 않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즐거운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럼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는 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지내시면 행복해질 거란 뜻입니다. 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노중을 준비하라. 이제 노중이란 말 사실 제가 만든 거니까 뭔 소린가 해요. 지구상에 그 누구도 노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중이란 말을 하냐면 인간이 100년 사이에 수명이 2배 늘었어요. 1920년대와 2020년을 비교하면 1920년대 평균 수명은 5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00세 시대가 실제로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둘 다 우리나라예요. 일본 제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아파요. 살아만 있어. 일본 사람들은 이미 나이 들어서 노후를 되게 잘 준비했어요. 80세에 일하시는 할머니도 있고요. 90세인데도 혼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그대로 즐기는데 우리는 노후 준비를 빨리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착실하게 올라와서 빨리빨리 죽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래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 193개국 중에서 7인가 8이에요. 못 죽게 만들거든요. 제가 약국에 있잖아요. 약국에 있는데 저는 사실 제 소원이 뭐냐? 집에서 죽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 요양원 환자들도 많이 오시는데 진짜 저는 약을 약을 먹을 수 있을까? 약을 못 먹잖아요. 가루로 갈아가지고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중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움켜쥐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오원식입니다라고 이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있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앞으로 경험할 행복에 대해서 전 너무 좋으니까 같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려면 제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제 직업은 행복실천 강사잖아요. 그럼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 요리 배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일을 하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일정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노중을 준비하라. 지금 이게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오동근 팀장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평생 이거 갑오로 갖고 있을 거예요. 제 카톡 프사가 이렇게 배경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약사기도 하고요. 심리상담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봤고 대한약사의 상임이사도 해봤고 그다음 지금은 실제로 의약품 안전교육 강사인데 특히 중독 전문 강사예요. 제가 실제로 중독 환자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노블 제주라는 그 거론정보회사에서 저를 섭외했어요. 저희 약국으로 전화해서 그렇게 결혼을 잘 시키는 약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랑 일을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해갖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썸 미팅에서 4대4 미팅 제가 미팅 진행도 하고 강의도 하고
끝나고 나면 오마카세로 갑니다. 네. 제가 이제 생애주기 행복 실천 강의라고 해서 저는 사실 행복은 태어난 애기부터 뭐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시는 어르신까지 다 써야 될 내 삶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다 갔어요.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데라고 생각할 때는 돈 안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를 써먹으려는 상태는 저도 많이 써먹어요. 돈 많이 내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아까 그 살면서 내가 죽을 때 뭔가 한이 남으면 눈을 감지 못하고 손을 움켜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이 두 손을 펴고 마음껏 살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오늘 잘 살았다 하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 제가 이거 맨날 하는데 김창옥 강사님이세요. 저희 약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행복실천 강사 해야지 할 때 누군가 롤모델을 삼아야지 해서 김창옥 강사님 강연을 한 3일 정도 잘 때 유튜브 들었는데 약국에 마스크 끼고 눈이 큰데 되게 닮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뭐 자기가 옷 올라가지고 한다고 약 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가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고, 김경현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김경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진 찍으면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를 한가한 김창옥이자 보급형 김경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직업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우리 직업은 뭘까요? 직업 뭘까요? 직업. 지금 하고 있는 거? 먹고 살려고. 그렇죠? 직업을 이제 저는 국어사전 찾는 걸 제일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의 뜻을 알면 내가 느낀 거랑 다른 깨달음이 있잖아요.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입니다. 생계 유지할 필요 없으면 직업 아니에요. 놀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먹고 살려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해요 종사하는 일이 직업인 건 맞죠. 근데 여기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못 벌어도 적성과 능력에 맞게 살 거냐. 근데 못 벌지 않을 거예요. 적성과 능력에 맞으면. 우리는. 근데 노중을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적성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한자 뜻 아시죠, 다들? 공무원에서 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정할 힘쓸무에서 저는 항상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시는데 힘써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직업을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보면, 저는 사실 지금 소방본부도 강의 가거든요. 소방본부에 강의를 요청한 그 친구가 저의 되게 친한 동생인데 저는 되게 존경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 섭외가 왔을 때 나 할 거면 5개 할게 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아직 퇴직 전이시지만, 자, 퇴직을 이제 앞뒀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언젠가 다가올 거거든요. 물론 퇴직이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죽으면. 실제로 인생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매우 잘 알고 계시면서 퇴직을 한다면 할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만 기다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약사는 전문직이니까 평생 퇴직 안 해서 좋겠다 할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야, 니네만 퇴직하려고? 난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 퇴직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지금 행복실천 강사라는 일을 만든 거예요. 현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자, 그러면 현직에서 물러난다? 그럼 선생님들 기준으로 공무원이면 더 이상 힘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힘들죠. 왜? 선생님들의 일 자체가 힘쓰는 일이니까 힘이 안 들면 큰일 나죠. 애쓰시고 힘쓰시는 일인데 더 이상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퇴직하고 나면. 공무원연금? 그것도 맞는데 퇴직하고 나면 뭐가 남을지 한번 살짝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그렇죠. 퇴직 후에 나이 남는 게 뭐냐?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엄청 남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이 그냥 다 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부모님이 40년 동안 음식점을 하셨는데 음식점 그만두시고 그냥 5년 되셨거든요. 6년 됐나? 7년 됐구나. 24시간 시간 남으니까 저를 드질 볶아요.
정말 퇴직을 왜 하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 일 그만하시면 좋겠다. 퇴직하자마자 제 일이 2배가 됐습니다. 저는 직장인이자 동시에 아들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는 더 힘들겠지만 두 번째서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다.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기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다가올 거예요. 좋겠다.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퇴직하지 말래요. 나쁜 친구들이죠. 두 번째는 연금. 진짜. 사실 저희 와이프도 이제 교원이라서 연금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헤어지고 잘 살려고. 저는 퇴직금도 없고 오히려 퇴직금을 줘야 되는 처지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을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칭찬.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일 그만두실 때 제가 상패 만들어 드렸어요. 너무 멋지시다고. 그러니까 한 인생을 별일 없이, 물론 별일이라는 게 다 있었지만 나에게는 별 흔적이 안 남고 상처의 흔적이 안 남고 내 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는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퇴직하시고 어디 가셔서 나 이렇게 20년, 30년, 40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다 인정받잖아요. 왜? 그 삶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3가지는 갖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만 좋아요. 회사에서 퇴직할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요. 치킨집 알려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배민을 뛰어봤더니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플까봐 걱정되는 몸이 많습니다. 일단 모든 내용을 차치하고 지금부터는 제발 남을 위해서 아프지 마세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 아프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아프고 가족이 안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가족 원망하게 돼요. 저는 저희 약국에 오는 애기 엄마들이 정말 전 많이 펑펑 울렸어요. 왜 울렸냐면 애기 엄마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들까지 아빠들은 좀 그런 거 없어. 아빠들은 와이프 챙기는 아빠는 가끔 있는데 대부분 아빠들은 자기가 잘 챙겨 먹고 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딱 오면 애 챙기고 남편 챙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엄마들이 왜 남편하고 애 챙길까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니까? 자기한테 짐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남을 챙기면 남도 나를 챙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실제로 안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가족 챙기지 말고 내 몸을 챙겨서 너른 마음을 가지세요. 내 새끼가 공부를 하나든 남편이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든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가 살아있으면 들어오겠지가 됐는데 내가 다 챙겨줬더니 비타민 챙겨줬더니 그거 먹고 술 처먹고 더 늦게 들어와. 나는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못 자. 그러면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플까봐 걱정되는 몸을 지금부터는 만들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요. 저 혼자 만드는 음식을 차려 먹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오롯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먹을 때 대충 먹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밥 차려놓고 안 먹으면 성질내요. 저는 제가 맛있게 먹고 나야 내가 안 먹어도 딴 사람들 밥 맛있게 차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플까봐 걱정되는 몸은 안 아프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 퇴직자의 다가올 현실은 일 준비 안 한다 절반, 연금이 없대. 와, 너무 제가 이 96.6%거든요. 없습니다. 저 없어요. 저는 보험도 건강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고혈압이 좀 있고 운동을 했는데 티가 안 날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세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이 이렇게고요. 지금 역전됐어요. 일본의 노인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도 그 준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일본 노인들, 베이비붐 세대들, 그다음 80년대 경제 호황 때 사람들이 지금은 늘고 그 밑으로 이제 바이터족들이 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하니까 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인구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 걱정하시죠. 이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이러면서 선생님들은 퇴직하시면 이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업에서 직을 빼볼게요. 퇴직이 직에서 물러나잖아요. 업에서 물러나는 건 직에서 물러나는 거니까 직업에서 직을 빼면 뭐가 남죠? 네, 업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퇴직을 하시는 거지 퇴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한다고 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직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여된 과업. 이게 삶의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살까? 자, 업이 뭐냐면 몸과 이까 말하신 선악과 소행에서 내 원인, 내 삶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일을 퇴직하시면서는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남은 업이에요. 퇴직하면 다른 일 찾으시는 게 제일 바보짓이에요. 이제 물러나라고 이제 또 어디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하는 게 참 바보예요. 저는 사실 이 행복실천 강사가 사람들이 너의 새로운 직업이냐라고 하는 저는 이게 제 업이에요. 저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제 목표는 만약에 제가 90살까지 이빨도 다 빠지고 이제 살아있다면 친구 둘 더 살아있다면 셋이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친구가 너는 오늘 밥 먹지 마라. 밥값 내지 마라. 제 강의료가 될. 저는 이게 제 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업을 준비한 거거든요. 자, 현 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까라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는데 퇴직 후에 업으로 살기 위해서는 왜예요. 왜?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나는 왜 하고 싶을까? 나는 왜 해야 될까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왜 행복실천 강사가 됐냐고요? 저는 행복한 게 너무 좋아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아, 내 업이다. 안 그래도 말 오랫동안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왕이면 행복한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니체, 아까 아모르 파티, 운명을 말한 니체. 그리고 저는 플라톤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업으로 살 때는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조금 부족한 재산, 돈을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고 조금 부족한 외모, 조금 많이 부족한 외모,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그 다음에 남과 결혼했을 때 한 사람에게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 못 이기는 몸무게, 아니요, 뭐 힘, 그리고 이제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오늘 절반 박수 치는지 아닌지 제가 셀 겁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서 노력하고 살 건데 이제 노력하고 힘쓸 노의 힘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쓰고 여러분들은 업으로 살 때는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이미 망한 거예요. 이 힘쓰는 일을 힘쓰면서 퇴직할 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연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살면서 망했을까? 왜 살면서 힘들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내가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힘쓰지 않는 삶,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흐름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사람들 웃으면 좋고 사람들 기분 좋으면 좋고 말은 뒤지게 많이 해갖고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뜨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누나가 얘기해 줬어요. 너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뜰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일곱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이 노중을 준비하기 첫 번째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나를 살았잖아요. 노중을 준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공자가 그 위정사장에서 지우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 부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5세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독립하고 40에 불혹하고, 근데 우리 40 넘어보면 바람에 불면 훅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혹이에요. 아니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인생을 불혹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쯤 되면 지천명,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았고 세상의 이치를 대충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망해도 살 방법도 찾고 큰 성공 없이도 오래오래, 그러니까 그 짝패 영화 나오잖아요. 센 놈이 오래 간 줄 알았더니 오래 간 놈이 세다 이런 얘기도 알고.
60살이 되면 귀에 거슬려야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보니까 인생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에 아무 하등 도움도 안 돼요. 특히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보면 내 옆에도 없어. 그쵸? 나한테 싫은 말하고 잘된 놈 진짜 찾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됐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말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이 싫은 말 하는 게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70이 돼서야 종심소욕 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중을 준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면 아름다움에서 멀어진다라고 하죠. 그렇죠?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뭔가 좀 쓸쓸하지만 뭐 아름다움을 지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제 세종의 이제 속보상절에 세종 시대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에 아름답다의 어원이 나와요. 아름답다의 어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답답니다. 나자를 써서 나아에서 그래서 나답다가 아름답다예요. 우리가 왜 나이 들면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느냐? 외모가 아니고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잃어버려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나를 찾아야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연을 보면 자연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면 나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생긴 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양악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어디 가든 저 보면 되게 반가워할 수 있고 저는 제 얼굴이 어릴 때 되게 제 어릴 때 야, 이렇게 생겨서 결혼할 수 있을까 였거든요. 제 전성기가 이제 왔어요. 제가 웃으면 다 웃어요. 잘 웃는데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있는데 이제 내 잘 웃는 얼굴이었구나. 어릴 때는 삐쩍 말라갖고 잇몸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살이 찌니까 잇몸도 자연스럽게 덮여지면서 그러니까 잇몸 만개한 웃음이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이렇게 나다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다운 삶의 필수 조건이 제 행복 실천 습관의 첫 번째 습관 이제 내 마음에 솔직하기예요. 내 마음에 솔직하게 말은 좋죠. 이렇게 7가지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30년 정도 정리한 습관입니다. 전 17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30년도의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 물론 이 행복 실천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만의 행복 실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것보다 앞선 습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솔직하기를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가도 살아났고 중독에 빠져나서 벗어났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뭘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계실까요? 쉽지 않지.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 이런 책 안 보시잖아요. 왜? 어차피 나는 못할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책들만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사는 법이에요.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저같이 일본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이분은 뭐 책도 막 500만 권 팔고 하는데 저는 이분 책 볼 때마다 박수 치면서 맞지 이러면서 봤는데 옆에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약사님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5년 내로 제가 이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3년 전에 행복실천 강의 시작한다 했을 때 저는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강의할 거야 했는데 3년 전에 저 혼자 행복실천 강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그거 아세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인생의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것 같으니까 만나보고 싶거든요.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도 이 사람 책입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 있죠. 왜 어려운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족 때문에 참고 삽니다. 그렇죠? 가족 없었으면 나도 이제 혼자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 지금 비혼이신 분, 비혼, 아예 결혼 생각이 없다. 미혼 말고 비혼. 비혼 선언하신 분 있어요? 왜냐면 있으면 말하면 안 되거든. 제가 사실은 커플 카운슬러를 만나다 보면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까지 만나요. 특히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비혼이었던 분들은 인생에 엄청난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새끼 낳고 안 헤어지고 아둥바둥 살고 나서 언제 행복해지세요? 얘네들이 성인 되고 나서 드디어 살만할 때쯤 되면 행복해지거든요.
왜? 내 임무가 끝났으니까. 근데 그 나이쯤 됐을 때 비혼인 상태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내가 죽으면 나는 끝이구나. 앞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살더라도 내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내가 유전자를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할 때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우린 가족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무개념 인간들 예의 바르게 한 방 먹이는 회사 생활 예절. 네, MZ세대의 책입니다. 네. 이런 책도 있죠. 90년생과 일하는 방법. 후배 저만 힘든가요? 사실 제가 77년생이고 저희 약사님이 92년생인데 저 같이 일하기 전에 이 책 봤어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이래서 힘든 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말했더니 삐져. 막 꼰대야 무조건 막. 제대로 도와주다 하면서 말만 시킨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러죠.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그렇죠? 자, 내 마음에 솔직하기 힘든데 내 마음에 솔직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솔직할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국어사전을 찾으면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이 용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용기는 제가 사실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게 용기거든요. 첫 번째 때는 진짜 엄청 떨었어요. 용기를 냈지만 어떡하나 겁을 잔뜩 주세요. 우리 공무원분들 강의 들으면서 안 웃더라도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쫄았거든요. 절대 잘 웃어요 이렇게. 두 번째 신나고 오늘 더 신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이 제일 다음 주는 그냥 제가 그냥 막 다 죽여버리죠. 자, 제가 생각한 용기는 내 마음에 솔직한 결과를 책임지는 힘입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힘인데 저는 이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실패에서 얻었어요. 저는 엄청 실패 많이 했거든요. 망하기도 많이 해봤고. 네. 근데 망해도 안 죽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후회가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솔직하지 않게 살았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저는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 마음을 속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걸 다 하려고 했더니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왜 저러나 했는데 저는 저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에 솔직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결과를 책임질 용기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때려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때려치시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알아서 나라고 할 때까지 용기를 꼭 담아놓으시고 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솔직한 결과를 책임지는 힘만 있으면 뭐든 하셔도 돼요. 특히 내 마음에 솔직하게.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저한테 많이 참았는데 그래서 되게 병을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네 인생, 네 건강은 네가 책임져라. 난 약사니까 너 책임 다 해주겠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부터는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도 그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다. 전 저희 애들한테 막 집안에 시키거든요. 야, 나는 생각해보니까 니네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니네 앞으로 창창한데 나는 내 앞으로 살다 갈 거니까 넌 니네 애들한테 해야 하는데 저도 용기예요. 왜? 우리 애들이 그거 집안일 도운다고 공부하기 힘들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 용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면 돼요. 나답게 살기 위해 내 마음과 친해지는 삶. 저는 저랑 대화 많이 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걸으면서도 저랑 대화하고 평상시에도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랑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랑 친구하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요. 나랑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대요. 빨리 하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랑 대화하세요? 안 하시면은 나중에 나한테 혼나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뭐였냐면 나는 되게 힘들고 아프다고 나한테 말할 때 제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를 해도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예요. 왜? 내가 나랑 잘 지내야 되니까. 오늘도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 읽고 운동하고 오늘 강의 때문에 아침 휴가를 나오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 끓여 먹을 때 1시간 걸려요. 30분 정도 손질하고 재료 다 만들고 끓인 다음에 저 진짜 사진 안 올렸구나. 저 매일 페이스북에 포스팅 하는데 거기에 옆에 청경채 따가지고 씻고 버섯 썰어놓고 그 다음에 어묵 썰어놓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넣은 다음에 라면은 반만 넣고 만두 2개 넣고 온도랑 물 정확히 맞춘 다음에 청양고추 맨 마지막에 넣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7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라면은 퍼져야지 단맛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국물 맛 보고 면 맛 보고 하면서 맛있다 그래요. 나 챙기니. 그러고 나면 제가 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든 다 쓸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 용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퇴직하시면, 지금도 사실은 전 정신줄 반쯤 놓고 사는데, 정신줄은 내가 안 잡아도 세상이 잡게 해요. 정신줄 잡아야하는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건 마음줄입니다, 마음줄.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게끔 내 마음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누가 잡아주나요? 안 잡아줘요. 안 잡아주니까 나중에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 걸리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정신줄 똑바로 붙잡고 있다가 내 마음줄이 완전히 빠스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이여름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 저는 매일매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 아침에 이런 삶을 살고 내일 저녁에 죽고. 근데 이여름 교수님이 암 투병을 이제 암의 선고를 받으셨을 때 80대, 물론 오래 살았으니까 돌아갈 수도 있다는데 암 치료 안 받고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죽음을 두렵지 않냐 했더니 죽음은 철창을 뚫고 나온 호랑이가 달려오는 기분이다. 너무 무섭다. 근데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까 너무 삶이 소중해지더라. 내 삶이 너무 농밀해지더라. 삶을 매일매일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왜? 내가 죽을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퇴직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이게 여러분들 아까 메멘토 모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럼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어느 때보다 진실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니 삶이 더욱 농밀해졌습니다. 저는 이 책 보고 나서 딱 선언했어요. 나는 죽겠어. 오늘부터. 갑자기 죽기 힘드니까 22년부터 저는 매일매일 죽고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하루 잘 살아야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후에 노중을 어떻게 준비할까? 노중을 지금부터 실천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책을 항상 많이 보거든요. 하버드 인생학 특강, 이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책 쓴 거고, 사실 그 하버드 3대 명강 중에 죽음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죽음의 4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얼마나 살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죽음인데 이걸 모르니까 삶이 되게 하찮게 되거든요. 자, 노후가 늙은 다음이지만 늙을 노자에 썩을 후도 있어요. 그냥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게 노후화라고 하죠. 그렇죠? 노후가 됐을 때 준비하는 거는, 사실 노후라는 말은 이때 가능해요. 지금 1949년 환갑잔치의 할머니 이분이에요. 이분이 할머니예요, 이분이. 1949년대에는 환갑이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상다리 한번 휘어지게 하고 가족 다 모이는 게, 이게 노후 준비였습니다. 노후를 이렇게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노후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래 살았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노중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고 싶었던 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는 20살에 죽어서 70살에 관에 들어간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듣기 평가. 터미네이터 최근작, 물론 폭망하긴 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기서 I'm old but not obsolete 이렇게 하거든요. obsolete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 찾아봤어요. 근데 뭔 뜻이냐면 obsolete이라는 뜻이 이제 쓸모없는, 더 이상 한물간, 구시기란 뜻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우리가 쓸모없어질까요? 터미네이터가 컴백을 했을 때 쓸모없지 않다 그래요. 늙었지만 난 쓸모없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늙었지만 쓸모없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쓸모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 자, 직업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거라면, 자, 하루에 1달러로 한 달 동안 30달러로 한 달을 버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400원으로 살 수 있을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달러로 버티고 나서 이 사람 뭐 할게요? 원하는 일만 했습니다. 정말 일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했어요. 생계 아예 무시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 원하는 일에 살아보는 것도 준비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가, 또는 물론 이분이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평생 하면서 하는 거리의 약사들이나 거리의 화가도 많잖아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알고 아름답게 살며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내 업에 충실한 삶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삶이 내 업에 충실한 삶이에요. 퇴직하기 전에 깨달으시면 더 좋죠. 자, 노중을 준비하는 건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나연 선생님이 이거를 들으면 너무 치트키를 쓰는 거다, 나중에 이거를 찾기 위한 거라는 걸 미리 알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행복을 쓰는 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를, 남들처럼 성공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나 불행하지만 성공했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린 대부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원하는 게 일인지 삶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둔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중을 준비하시지 않은 퇴직 5년 미만 공무원분들은 녹슨칼이 되기 쉽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은 워낙 좋은데 내가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때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 그 칼은 완전히 녹슬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칼을 녹슨 채로 놓고 퇴직하고 싶으신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녹슨 칼이 안 되려면 다시 연말을 하고 내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손잡이도 고쳐잡아서 이렇게 명검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왜? 칼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능력을 갖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 50이 넘으면 삶을 빛낼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앉아 집중할 일 찾아서 내가 찾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찾지 못한다. 저는 이 일을 찾은 이유가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생각하는 약사의 삶보다 훨씬 더 나를 빛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일을 하실 때도 나답게 일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내 칼이 얼마나 빛나는지, 광채가 나는지, 잘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리에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후배들이 보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어깨를 보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기 전까지 녹슨칼이 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걷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근데 뭐가 바뀔까요?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중은 뭐냐면 길의 한가운데예요. 여러분들은 퇴직을 하건 안 하건 지금이건 미래건 언제나 길의 한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여러분들이 한가운데서 즐긴다면 내가 시간이 지났건 안 지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니까 그 일들을 찾아내고 나를 아는 시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사계절, 저는 가을이 되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제가 100살을 산다면 지금이 이제 49이니까 늦여름이고 90살을 산다면 가을에 한창에 접어들 거고 80살을 산다면 이제 가을에 한창 더 중간일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색깔을 즐기는 거지 내 인생의 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일을 시작했건 중간이건 퇴직하건 그냥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중을 잘 준비하셔서 매일매일 행복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강의 자료 이거 만들어갖고 작년에 교육공무원 퇴직 5년 미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실 지금 계셨다 나갔는데 그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의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런 마음으로 그때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또 하게 된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내가 갈 길이 생기잖아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자 하는 마음, 하루하루 잘 죽고자 하는 마음, 잘 살고 싶다면, 잘 죽고 싶다면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과 노력을 함께 쓰는 더 좋은 삶의 지도를 통해서 큰일 났다. 아까 내가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파일을 전에 업데이트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행복과 성장을 함께 쓰는 더 좋은 삶의 지도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즐거움과 의미를 잘 쓰면 행복 에너지로 나라는 사람을 성장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선배 공무원분들은 이거 아시죠? 내가 즐거웠고 의미 있는 일 열심히 성장할 때 되게 행복해지는 거. 거기에 운을 만나면 성공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행복을 곁에 두고 좋은 삶을 살면서 내 노력, 성장을 통해서 성공과 합해져서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언제의 시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전반을 통틀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중이 아니라 그 노중이 평생에 내가 삶의 길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갖고 있는 멋진 에너지를, 멋진 능력을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께도 전해주시고 갖고 있는 명검들을 잘 휘두르시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